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오늘 모처럼 법조계의 시사농객 서정욱 변호사 모시고 법대로, 그리고 법대로 가는 큰 길, 법대로입니다. 법대로. 법대로 모처럼 오늘 다시 서정욱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서정욱 변호사 모시는 김에 우리가 마이크를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 댓글에 이 마이크 성능이 안 좋다, 뭐 잡음이 난다 이런 말씀이 많으셔서 새로 마이크를 좀 교체를 했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씨 두 명을 한번 살펴보죠. 지금 야당의 이재명, 지금 여당의 지금 당대표 지금 상치를 했지만은 이준석 두 사람을 살펴볼 텐데 우선 1부를 이재명, 2부를 이준석 이렇게 해서 한 30분 동안 집중적으로 한번 파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관련인데 어제 김혜경 씨가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당초에는 오후 2시에 들어가서 한 12시까지는 조사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본인들은 7만 8천 원짜리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법인카드 강범위한 129곳에 대한 식당까지 다 압수수색을 했었고 또 처방전, 대리 처방전 이야기도 있었고 강요 이런 것을 해서 한 12시까지는 할 것이라고 했는데 7시에 나왔거든요. 5시간 했는데 이것은 경찰이 봐주기 한 건가요? 저는 봐주기 한 건 아니라 봐요. 아, 예. 원래 이제 조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예. 한 건만 해도 10시간 이상 걸립니다. 예, 예. 묻고 대답하고 줘서 열람도 하잖아요. 예. 도저히 5시간 만에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제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는 직접 변호인으로 제가 참여했고, 아, 예, 예.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변호인들 이야기 들어보니 최명석 변호사나 예, 예. 유영하 변호사 있잖아요. 예. 결국은 미리 이제 조사는 100% 다 완료해놨습니다. 조사는 이제 끝내놓고 마지막에 이제 포괄적으로 혐의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느냐 이런 이제 의견 정도 진술하는 거지. 실제는 이제 한 번에 조사를 이게 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네. 어제 제가 보기에 5시간 있죠. 네.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식사 한번 대접한 거 있잖아. 7만 8천 원. 네. 요거 한 건도 이게 누구하고 어떻게 하고 쭉 물으면 5시간 그게 불가능해요. 아, 한 건만 가지고도? 한 건만 가지고. 예, 예, 그렇겠네.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거의 묵비권에 가까울 정도로 예. 김혜경 씨가 예. 왜냐하면 이게 배소연 씨도 계속 멘붕 정신이 나가서 이게 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이제 제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예, 예. 아마 이제 김혜경 씨도 유구무원 입이 달려도 이게 할 말이 없잖아 정부가. 예. 따라서 저는 보통 이 묵비권 행사할 때 요 정도 시간 걸리거든요. 옛날에 한명숙처럼. 예. 실질적으로 저는 어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차피 이게 기소는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형식적으로 한번 불러서 소명기만 준 걸로 봐요. 그러면 경찰에서 만약에 묵비권을 행사했으면 경찰이 브리핑 같은 거는 하지 않나요, 보통? 경찰에서 굳이 그런 거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네요. 경찰은 이제 조용히 이제 검찰에 송치만 하면 되고 아마 이제 배소의 영장은 이제 경찰이 치지 않을까. 원래는 이제 단계적으로 밑에서부터 이게 영장을 배소인을 구속해놔야 돼요. 아, 예. 저는 두 가지로 봐요. 구속 안 하면 이게 생명이 위험합니다. 이미 이재명 근처에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잖아요.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구속을 하면 심경의 변화가 올 수 있어요. 이 말은 이제 진실을 밝힐 배소연도 당연히 재수의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예. 자기가 다 뒤집었으면 형량이 국고 손실 엄청나죠. 5년 이상이잖아요. 예. 무기징역까지. 근데 만약에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다. 이러면 여기 가볍게 종범에 대해서 집행유예나 따라서 저는 배소연도 상당히 고민할 것이다. 지금 구속영장을 곧 청구할 거라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거죠. 경찰 단계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구속이 되면은 정말 신경 변화가 일어나서 지금까지는 본인이 다 덮어 쓰려고 했는데 그것을 다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이재명이 했던 일종의 저는 궤변이라고 보는데 이게 깨지게 되는 거죠. 이재명이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 받은 점을 깊이 사죄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내도 어떻게 보면 잘못이 없고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배소연 씨를 이야기하는 건데 배소연 씨에게 다 지금 넘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배소연 씨가 이
아내 김혜경 씨는 배소연 씨가 자기 돈으로 100몇십만 원어치를 사서 준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배소연 씨가 그 진술을 완전히 엎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다 뭐 지시를 받지 혹시 지시를 안 받았더라도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김혜경 씨가 다 알고 있다든가 혹은 이재명 지사도 알고 있을 수 있다고 하든가 그런 진술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럼요. 결국은 이제 이미 녹취록이 다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예. 배소연 씨는 그걸 알거든요. 근데 그때 김혜경 씨를 수행하고 다녔죠. 예. 우리 녹취록에 보면 김혜경과 배소연이가 같이 있으면서 제보자하고 그 녹취록들이 많잖아요. 예. 이미 같이 있은 걸. 예. 이걸 김혜경 씨가 이게 몰랐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예. 저는 중요한 게 그 이재명입니다. 예. 요게요. 저도 KBS 이사로서 법인카드를 쓰잖아요. 아,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오늘 제가 송국은 뭐 최백목 선배하고 저녁을 먹는데 예. KBS 여론을 들어본다 TV랑. 아, 예. 그러면 이게 누구하고 어떤 다 목적으로 쓰게 돼 있죠. 밥을 묻는지 예. 기재를 해야 돼요. 기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부서장 결제가 다 있죠 담당하고. 예. 자, 그럼 여기 카드를 5개 지금까지 5개 부처가 네. 들어갔거든요. 네. 보니까 여기 누구하고 몇 시에 코로나 대책회의를 했다. 그런 게 있죠. 그건 많잖아요. 그걸 전부 그걸 또 적어야죠. 그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돼 있죠, 그게. 그러니까요. 예, 공개가 다 되죠. 그리고 이제 과장이나 다 결제가 있어야 되죠. 예. 자, 그럼 이게 그 이재명이 모르고 가능한 일입니까? 무슨 회의를 했는지 네. 그 과장들이 허위로 적는 거 알잖아요. 예. 그럼 여기 그 담당 5개 실의 실국장 과장이 허위로 자기들이 기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위에 이재명 지시가 없으면. 예. 저는 단순하게 그냥 카드를 쓰는 게 아니고 네. 서류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예. 이걸 이제 인터넷에 행사하고 이런 엄청난 범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모든 게 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재명이가 총괄 지시 없이는 저는 불가능하다. 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김혜경 씨도 깃털이고 보통 이야기하는 것처럼 깃털이고 몸통이 이재명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게요. 예. 오늘 제가 이제 그 판례를 하나 소개하면 아, 예. 이것도 재산범죄죠. 횡령 배임이나 국고 손실이잖아요. 예. 재산범죄에서 주범하고 깃털 있잖아요. 예. 종범. 음. 어떻게 구별하느냐. 예. 어떻게 하요? 판례는 행위자가 아니고 최종적으로 이익이 기속되는 자가 주범이다. 이게 판례입니다. 아, 지금 행위자는 배소연, 그렇죠. 그리고 이익 기속자가 누구냐. 이 기숙자는 이재명이죠. 지금 이게 배소연이가 예. 이런 온갖 게 잡서로 불법을 했다. 예. 배소연한테 무슨 이익이 있어요? 예. 자기한테 이익이 없잖아. 아무 이익이 없죠. 선거운동이고 뭐고 예. 전부 이게 이재명이가 해야 되고 밥도 이게 이재명 돈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재명은 위에서 배소연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행위를 한 거죠. 예. 행위자입니다. 근데 판례는 행위자는 깃털이고 진짜 그 이익이 누구한테 기속되느냐. 예. 경리가 횡령해서 회장님한테 갖다 주면 어. 행위는 경리가 있죠. 예. 근데 이익 기속은 회장님 아닙니까? 명쾌하네요. 이거는 그래서 결론은 행위자가 아닌 예. 최종 이익 기속자가 예. 주범이다. 예. 이게 판례입니다. 이걸 보면 어. 배소연이 깃털, 예.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주범이 되는 거예요. 예. 김혜경도 깃털이네 그러면. 김혜경에게 직접 뭐 어떤 부부니까 뭐 둘이 공동 주범인데 공동 주범인데 그래도 근데 이재명이 어쨌든 다 했다고. 선거에 출마한 사람은 이재명이고 예. 그러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 옆에 그 외곽 조직이라고 의심되는 그쪽으로 막 초밥이나 뭐 이런 게 가는 정황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거기도 결국은 이재명 선거를 위해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이재명은 기속자네, 이익 기속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혐의는 뭐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의 지금요? 혐의는 지금 이게 그 원래는요. 제목이. 그러니까 제목이 원래는 이제 배소연에 대해서 예. 선거법의 허위 사실 공표죄로 고발한 거예요. 이 네, 지금 이 사건 지금 9월 9일 그렇죠. 9월 9일 공소시효라는 건 그거죠. 예. 예. 배소연이가 이제 그 선거 과정에 음. 나는 이제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죠. 예. 이게 허위 사실 공표 아닙니까? 예. 요걸로 이제 처음에 고발이 돼가지고 선거법으로 왔는데, 근데 결국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따지지 보려면 과연 이게 법인카드를 어떻게 썼는지 이것도 이게 같이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명이 크게 보면 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로 했지만 그러나 이게 그 업무상 횡령이죠. 예. 돈을 쓴 거는 횡령입니다. 횡령. 예. 그다음에 그 또 회계 책임자가 하면 이게 국고 손실이 되는 거예요. 국고 손실이 되고. 이렇게 그 세 가지로 예.
그 외에도 이제 뭐 자질구레하게 보면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든지 또는 이재명이 시켰으니까 직권 남용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여러 죄가 예. 있는데 예. 또 수사하다 보면 이게 그 법인카드 쓴 거 중에 뭐 개인적으로 쓴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옆집 있잖아요. 예. 옆집에 그 선거 사무실 차려놓고 초밥이나 샌드위치 사갔다. 이러면 이게 유사 사무실 설치도 되잖아요. 같이 되겠네. 그렇죠. 그 또 선거법 이제 위반이 그 되겠네. 이재명이가 선제 자백한 거 있잖아요. 예. 7만 8천원 뭐 예. 어쩌고 저쩌고. 네, 7만 8천 원짜리 요거는 뭐. 이게 그 선거할 때 기부를 한 거죠. 예. 기부행위죠. 그래서 이제 그 선거법도 여러 개로 처음에는 허위사실 공표인데 예. 그다음에 기부행위, 예. 그다음에 유사 사무실 이렇게 선거법도 여러 개가 있고 예. 그다음에 선거법을 떠나서 이제 횡령이나 국고손실 이거는 시효가 15년입니다. 선거법만 6개월이죠. 예, 그렇죠. 따라서 이제 그 아마 선거와 관련되는 거는 기소해놓고 예. 나머지는 천천히 기소해도 충분히 가능한 이런 사안입니다. 일단 그러면 이재명이 선거법 관련도 기소가 될 걸로 보시네요. 저는요. 예, 불구속 상태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이제 허위사실 공표는 배소연이가 했거든 기자회견을. 예, 예. 요걸 이게 이재명이 시켰다는 증거는 없으니 원래 저는 선거법은 배소연만 기소하고 예. 그다음에 그 이재명하고 김혜경이는 이제 횡령하고 국고손실은 예. 천천히 할 걸로 예.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게 의아한 게 이 많은 5억 5천짜리 사건이죠. 예, 예. 근데 7만 8천원짜리가만 계속 언론 오잖아. 그렇죠. 요거는 제가 보기에 7만 8천원짜리가 노는 거는 선거법의 기부행위잖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기부행위 밥을 사준 걸 김혜경이가 모를 수는 없잖아. 녹취록이 넣어버렸잖아. 그렇죠. 배소연하고 A모 씨가. 예. 그다음에 그 이재명도 같이 밥 먹는데 누가 밥값 안 내는지 이걸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아예 모를 따라서 수가 저는 없죠. 기부행위 그 사건이 계속 쟁점화돼서 언론에 많이 나오죠. 요거는 이게 선거법으로 김혜경, 이재명까지도 걸려는 게 아닌가 경찰에서. 저는 그런 의도로 봐요. 오히려 이 7만 8천 원 이야기가 지금 이게 129건데 카드가 몇 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7만 8천 원짜리가 계속 노느냐? 요거는 선거법이거든. 기부행위잖아. 다른 것들은 이게 일반 뭐 횡령이지만 예. 선거법은 이게 그 9월 9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요걸 경찰이 중점적으로 그럼 경찰의 먼저 했다고 수사 기법이네요, 그게. 수사 기법상 이것을 선거법으로 일단 걸기 위해서 계속 7만 8천 이야기가 나오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요 7만 8천 원은 이게 9월 9일까지 걸어야 되니까 예. 먼저 요걸 중점적으로 김혜경이나 이재명이 예. 조사하고 예. 그럼 이게 그 기소를 해놨고 예. 나머지는 이제 뭐 일반 횡령은 시효가 충분하니까. 예. 따라서 저는 처음에는 이게 그 배소연만 선거법 걸고 나머지는 이게 그냥 횡령이나 국고손실로 이재명까지 걸 네.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이게 돌아가는 분위기는 선거법에도 예. 배소연, 김혜경, 이재명까지 이게 선거법까지도 걸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예. 이 선거법은 일단 1라운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횡령이나 국고 손실 이건 그대로 남는 거잖아요. 예. 그 공소시효가 15년이라고 하니까는. 예. 조금 전에 5억 5천 말씀하신 거는 이 법인 카드로 쓴 것 플러스 이 배소연 씨와 7급 공무원 A 씨를 채용을 해서 별정적으로 채용을 해서 사실상 이 수발을 들게 한 것, 개인 김혜경의 수발을 들게 한 것, 거기에서 인건비까지 다 해서 이제 5억 5천이 나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영장에 5억 5천은 카드하고 이제 뭐 차량 있잖아요. 차량까지. 렌트카비까지 뭐 예. 별의별 모든 예. 잡스럽게 그 국고 손실 횡령한 게 2억 2천이고 예. 그다음에 그 배소연 씨 있잖아요. A모 제보자는 아니고 배소연 씨. 배소연 씨는 이제 그 원래는 공무원은 공복 나라의 종이잖아 국민의. 근데 배소연이는 사복. 완전히 산업이. 네, 산업이. 거의 뭐 간호. 김혜경과 이재명의 산업이로. 예. 그거는 이재명이도 지금 사과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월급이 배소연이 월급이 3억 3천이다. 네. 그것도 이게 국고 손실한 거잖아. 그 우리 세금으로 나간 거죠, 그게 전부 다. 그렇죠. 그래서 5억 5천이고. 예. 여기서 중요한 게요. 야, 이재명가 이게 프레임 있잖아요. 네. 요 사건을 7만 8천이 사건으로 이게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네. 이걸 오늘 권성동 대표가 예. 아주 신랄하게 프레임을 잘했어요. 예. 이거는 장발장 프레임으로 네. 이게 너 그게 코스프레 의문점 넘어가려면 안 된다. 코스프레 하는 거죠. 예. 장발장이 어떤 일을 했어요. 결국 빵 하나 훔치 먹고 징역 19년 살았습니다. 네. 레미제라블 빵 하나 훔치 먹고 19년 살았어. 그럼 여기 이재명이가 볼 때는
야 나도 이게 빵 하나 7만 8천 원짜리 하나 먹고 이렇게 처벌하느냐. 국민 속이는 거죠. 국민을 예. 속이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7만 8천원이 지금 쟁점화된 거는 기부행위이기 때문에 예, 예. 공소시효 때문에 그거 한 건이 먼저 부각됐고 실질은 5억 5천만 원 이 국고를 손실한 엄청난 이게 사건이고 결론은 저는 뭐 19년 사는 건 똑같다 봐요. 다만 장발장은 지금 억울하게 빵 하나 묻지만 이재명이 너희는 이게 5억 5천이니까 예. 19년 사는 거는 정당하다. 예. 원래 무기징역까지 됩니다. 이래 보는 거죠. 야, 이게 정말 지금 무기징역까지 되면은 지금 이재명을 둘러싼 범죄 혐의가 한 10개 되잖아요. 네. 대장동, 뭐 백현동, 그 성남 FC 후원금, 뭐 줄줄줄줄 나올 정도로 그 정도 되는데 이게 무기징역 정도 되면은 나머지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야기하는데 가장 이재명을 덮칠 가장 큰 쓰나미가 될 그 혐의는 뭘까요? 한 10개 중에서. 저는 뭐 10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은 전부 다 중대한 이 범죄 같은데 법률가로서 보실 때는 어떤 게 제일 치명적일까요? 우리가 이제 그 법정형을 봐야 되거든요. 예. 법정 최고형. 법에 아. 정해진 형. 예. 항상 법정형이 있고 그다음 선고형이 있잖아요. 예. 법정형은 이제 그 뇌물이 제일 뇌물죄. 높아요. 예. 예를 들어 이제 100억, 1000억 횡령해도 예. 5년 이상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 특가법에 예. 1000억을 내가 횡령했다. 1조를 횡령해도 5년 이상 예. 무기징역까지 돼요. 그런데 뇌물은요. 뇌물은 1억만 받으면 예. 1억만 받으면 10년 이상입니다. 아이고. 무기징역까지 10년 이상. 예. 뇌물이 제일 높아요. 예. 자, 이재명의 혐의 중에 뇌물로 이제 기소될 수 있는 게 변호사비 대납이요. 그렇죠. 예. 그건 자기 돈으로 줘야 될 거니까. 그렇죠. 지가 줄 돈을 바로 이렇게 주서니까 이건 내가 돈 받아가 주는 거 똑같잖아. 예. 그러면 이게 그 23억이죠. 예. 20억이 왔다 갔잖아. 예. 그렇죠. 그게 김성태하고 지금 현 회장 둘이가 도망갔죠. 예. 도망가도 이게 증거가 충분하다. 음. 도망갔다고 이게 봐주지 않습니다. 예. 여기에 기소가 되면 뇌물 23억이면 10년 이상이니까 아주 높고 예. 거기에 버금가는 게 성남 FC죠. 예. 성남 FC 후원금도 지금 제3자 뇌물로 봅니다. 그것도 뇌물이죠. 예. 물론 이제 직권 남용으로 보면 5년 이하밖에 안 되지만 예. 요걸 이제 그 혐의는 제3자 뇌물죄로 보거든요. 예. 요것도. 그러면 이게 그 FC 후원금 그건 액수가 엄청나잖아. 네, 6개 이미 부산 기업으로부터. 뭐부터 예. 6개 기업으로부터 이게 수백억이잖아. 예. 그게 뇌물이 되면 뭐 박근혜 대통령 훨씬 많죠. 성마 지원보다. 예. 금액이. 예. 따라서 저는 이제 그 변호사비 대납, 성남 FC 후원금 이게 뇌물로 기소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큰 거고요. 예. 오히려 이제 뭐 배임이라든지 예. 우리 대장동 있잖아요. 예. 대장동은 지금 이게 그 정민용 변호사까지 조사가 배임으로 가려거든요. 예. 돈 받은 증거는 없으면 배임은 1000억이 2000억이 돼도 이것도 이게 아까 말한 5년 이상이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그 법정형만 보면 대장동, 백현동보다 예. 원래는 이제 FC 후원금이나 변호사비 대납이 높고 예. 다만 이제 그 실질 선고형을 볼 때는 대장동은 이게 엄청난 배임이잖아. 예. 실제 재질로 보면 대장동이 저는 가장 재질 나쁜데 제재는 나쁜데 예. 법정형은 법정형은 두 개가 높고 예. 따라서 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예. 다 이게 중대한 형량입니다. 근데 변호사비 대납은 이제 뭐 드러나면은 그렇게 되겠지만 가령 제 이제 법률 지식이 없는 제 입장에서는 성남 FC 후원금 의혹은 물론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시 거기에 구단주이긴 했지만 이 6개 기업에서 돈이 직접 간 것은 성남 FC 축구단으로 갔고 그 축구단에 온 돈을 이재명이 다시 가져갔다는 그거는 지금 아직 드러난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도중에 거쳐가지고 예. 후원금이 예를 들어 이제 그때 재윤경 씨인가 예. 있던 그를 거쳐가면서 1억을 먼저 띄고 예. 이렇게 쿠션치가 그, 바로 안 내고 본인 측근들이 이재명의 측근들이 예, 그렇게 후원금 했죠. 낼 때 바로 내면 되잖아요. 예. 근데 굳이 희망 살림에 예. 돈 내가지고 음. 거기 1억을 띄잖아요. 예. 거기 이현욱 있잖아, GH. 아, 그도 예. 그 사회이상가 이사했잖아요. 예. 감상가 예. 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다른데 거쳐가면서 또 도중에 행려한 거 이런 것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그 그때 배소연이 진짜 남편 예. 내연 남편 이번에 자살한 김현욱 씨 빼고 예. 진짜 남편 있잖아요. 법상 남편. 예. 지금 이게 별가죠. 예. 그분이 FC의 스카우트 아닙니까? 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스카우트 예. 하면서 이게 그 성과가 가져오면
예. 전부 이게 성과급을 몇 프로씩 주잖아요. 예. 근데 그걸 정당하게 세금 떼고 그러면 계좌로 주든지 해야 되죠. 공무원은. 예. 근데 전부 그걸 현금으로. 현금으로 이게 성과급 준 게 많잖아요. 그런 거는 전부 이게 다시 이재명 캠프로 왔다 봐야 되거든요. 아, 캠프로 왔다. 다시 예, 그래서 예. 출구를 조사해 보면 아, 입구도 문제고. 예, 예. 그는 저는 우리가 이제 K재단, 미르재단하고 비교해 보면 예. 엄청나게 재질이 나쁘다 보여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6개 기업이 성남 FC에 후원을 할 때는 정말 순수하게 후원을 한 게 아니고 어떤 뭐 지금 부분적으로 나오지만은 성남시청에서 뭔가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했다고 보면은 그것이 시장이 일종의 그 뇌물을 받은 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요. 웬만한 거는 사고 안 합니다. 이재명도 산전수전 다 겪은. 아, 변호사잖아요. 중전 지하전 다 겪은 변호사잖아요. 변호사잖아요. 그런데 국민 앞에 고개 숙이 가지고 예. 뭐 아내가 공무원에게 돈 받은 거 사과한다 뭐 이런 거 오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오죽하면 사과하겠어요? 제가 안 되니까는. 아, 근데 저는 이재명이도요. 예. 지금 이게 그 위험을 엄청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변호사면 예.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배소연이 있잖아요. 저는 상당히 그 진실을 밝게 불가능성이 높다 봐요. 지금 저도 이게 변호사 사무실에 격리가 있고 비서가 있잖아요. 예. 솔직히 격리나 비서는 모든 걸 알거든요. 지금 이게 배소연 입장에서는 내연 관계에 있는 남자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저는 결국 이 자기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보거든요. 배소연 씨가 60억, 80억, 80억. 80억. 예. 도대체 이 집을 살 때 도대체 이게 뭐로 주냐? 예. 계좌로 보냈냐? 수표 주냐? 지금 현금으로 샀다는 말이 파다하거든요. 예. 이걸 이렇게 출처를 조사하면 배소연이가 상속받은 거는 너무 한 분밖에 없잖아요. 예. 그럼 이게 상속받은 것도 아니고 예. 도저히 여비서 월급으로 80억이 넣을 수가 없죠. 예. 그 시점도 2010년하고 13년이잖아. 따라서 저는 배소연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재산 문제부터 추궁이 들어가면 엄청나기 때문에 저는 극단적인 선택 안 한다면 이게 진실을 밝히고 불가능성이 심리적으로 보면 상당히 있고 이걸 이게 이재명도 알거든요. 진짜 이제 이재명한테는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척건 모든 비밀을 아는 배소연까지 오히려 이게 유동규나 정지상에는 돈을 안 맞힌다면 예. 그렇다면 이게 저는 배소연까지 이번에 구속이 되잖아요. 가장 이재명한테는 위험한 지금 순간이고 본인도 이게 그 위험을 알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렇죠. 배소연 씨가 이재명 그 의원과 처음에 그 연을 맺은 게 거기 변호사 사무실에 격리를 담당을 하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 과거에 정치인들 보면은 가신들 중에서 이렇게 돈을 관리하는 가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비자금 관리. 이제 그런 지금 의혹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쭉 말씀하신 거대로 하면은 보통 정치인들이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이야기를 하죠. 교도소 안으로 떨어질지 밖으로 떨어질지 항상 조마조마하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재명이 지금 바로 교도소 담장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쪽이 교도소 안, 이쪽이 교도소 밖 어느 쪽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거는 이게 볼 것도 없죠, 뭐. 그거는 이게 당연히 안쪽으로. 안쪽으로. 아니, 법이라는 거는요, 가장 중요한 게 그 법 이전에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상식. 네. 이걸 만약에 배소연이한테 구속하고 네가 다 책임지라. 그럼 여기 전 국민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경찰, 검찰, 법원이 허수아비도 아니고 국민이 분노해서 가만히 있겠냐고요. 배소연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저도 국회의원 예비후보 출마해봤잖아요. 네. 제가 여기 누구 만날 때 제일 합천에 가니까 제일 가까운 친척이 팔촌이었거든요. 밥 먹을 사람이 없고 밥값 내기가 왜 얻어먹기도 그렇고 예. 내가 내려면 기부잖아. 제일 고민이 밥값 내는 거예요. 예. 근데 이재명이나 김혁기는 당연하게 배소연이가 내는 것처럼 그건 이게 이미 시스템적으로 워낙 부패가 항상 그런 그렇죠. 식으로 예. 저도 그 느낌을 행정해가지고 받았어요. 하니까 저도 그 느낌 받았어요. 걱정도 안 하잖아요. 지금까지 다 해왔던 그대로 하니까 시스템적으로. 예. 당연히 뭐 다른 사람이 묵물은 법인카드로 하고 예. 요러니까 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걸 배소연이가 알고 김혁기 몰랐다면 이걸 믿을 국민은 이건 한마디로 이게 개딸들도 안 믿어. 개딸들도 이거는 안 믿는단 말이에요. 예. 지금 좌파 패널들도 보니까 아이 그냥 이게 뭐 알아서
받았을 거다. 이건 다 인정해. 다만 이게 금액이 뭐 7만 8천인데 이거 왜 그러냐. 그런 프레임 이렇게 지금 나가잖아. 근데 이 전체 금액은 5억 5천이다. 이래 보면 되는 거예요. 또 오늘 이재명은 또 어제 뭐 160만 원 또 뭐 따로 떼서 또 그렇게 이야기했던데 그것은 완전히 이 코스프레 정말 장발장 코스프레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 교도소 안쪽으로 떨어진다. 언제 떨어질 것 같아요? 저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이 언제 떨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예. 아까처럼 저는 이제 9월 9일 선거법은 배소연만 원래 고발될 수가 있는데 김혜경은 무조건 되고 피해자. 배소연은 구속이고 김혜경은 이게 거의 이제 100% 선거법에 걸릴 것 같아요. 100%. 그다음에 이재명은 선거법으로 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돼요. 선거법은. 다만 이게 아까처럼 허위 문서해가지고 횡령하고 국고 손실 있잖아. 국고 손실은 이재명이 빼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시간이 많잖아요. 이재명도 저는 이게 국고 손실과 횡령 이거는 걸린다. 다만 이제 그 기부행위하고 그거 있잖아. 7만 8천 원. 그 선거법에는 김혜경까지만 걸지. 증거로 이재명을 그거까지 걸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5억 5천 중에 대부분이 국고 손실과 횡령이니까 그거는 이게 이재명이 빼고는 기소가 불가능해. 배소연에도 기소 못해요. 회계 책임자는 이재명이잖아. 그리고 국고 손실은 이재명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여요. 그럼 한식에 떨어지나 청명에 떨어지나 어쨌든 교도소 담장에서 안쪽으로 떨어지는 거는 맞겠네요. 따로 이게 오래 끄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 김에 저는 이제 기소하는 김에 이번에 국고 손실까지 해서 깔끔하게 이재명까지 129군데 다 기소하는 게 맞고 참고로 이게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취재가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이게 관련자가 엄청나게 많고 질이 엄청나게 안 좋다 그러더라고. 이 말은 관련자가 지금은 우리 이재명, 김혜경, 배소연만 나오시고 근데 그 아까처럼 5개 실국 총무과장부터 공범자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실무 안에서 결재한 사람들도 다 이렇게 공범자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럼요. 관련자들이 공범자들이 저는 뭐 10명은 무조건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질을 보세요. 돌아가신 분 먼저 개인카드하고 바깥치기 해서 자르고 시간 자르고 허위 꾸미고 질이요. 엄청나게 안 좋은 거예요. 질 안 좋죠. 엄청나게. 카드 깡을 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있었고 그리고 지금 그 이야기 들으니까 저희들도 우리 회사 결제할 때도 밑에부터 가장, 부장, 가장, 차장, 부장, 국장 이렇게 쫙 해서 사인을 하잖아요. 저도 그 사인을 하는데 제 앞에 이렇게 사인한 것도 있고 제 후에 사인할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줄줄이 또 그 어떤 사법 처리가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걸 빙산 일각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5억 5천에 영장을 내줬죠. 판사가. 이재명이가 피해자로 적시돼 있잖아. 김혜경하고. 이재명을 피해자로 하는데 판사가 영장을 얼마나 신중하게 보겠습니까? 7만 8천 원짜리가 영장 내주겠어요? 129군데 압수액을 하나하나 부는 거예요. 한 군데 한 군데가 이게 다 검토하는 거죠. 혐의가 상당하고 소명이 되니까 판사가 이재명을 피해자로 영장 내주지 7만 8천 원으로 영장 내줄 일은 없다. 그건 이게 걱정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1월 되면은 이재명은 제1야당 그 거대 야당의 대표가 돼요. 대표가 되고 초강성 지도부 최고위원들까지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강제 수사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끼지 않겠어요, 검찰이. 이 뭐 압수수색도 그렇고 압수수색 하려면은 만약에 이 야당 대표실에 뭐 컴퓨터 같은 걸 옮겨놨으면 야당 대표실에 압수수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본인이 그것 때문에 지금 출마한 그런 측면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저는 검찰은 안 그럴 거로 봐요. 아 그래요? 지금 이게 검찰은요 완전히 뭐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있어요. 이미 검수완박법이 지금 돼가지고 헌법재판소까지 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검찰은 조직이 죽는 사냐 절체절명에 지금 검찰도 물러설 데가 없어요. 이런 와중에 뭐 이재명이 눈치 봐요? 제가 보기 전직 대통령도 가볍게 잡아야 되는 게 검찰인데 현직 대통령 빼고는 소추특권이 없잖아요. 저는 전혀 의식 안 한다. 그래요? 오히려 더 전투력이 생기는 이재명이 저 검수완박 했잖아요. 오히려 저는 더 열심히 오히려 진짜 이제 칼잡이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그 수원지검 아닙니까? 옛날에는 누가 했어요? 그 신성식 이번에 조사 들어갔죠? KBS 그 오보 채널A 사건 신성식 검사장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 홍성욱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아, 제 검사장이. 동기입니다. 아, 검사장도. 예, 예. 그다음에 성남지청장도 예. 박은정. 예, 그 이종건의 부인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바뀌었잖아요. 예. 따라서 검찰들도 칼잡이로 다 바뀌고 예, 예. 이미 검수완박인데 검찰이 어떻게 물렀어요? 예. 저는 뭐 오히려 이게 더 확실하게 도끼를 네. 품고 끝까지 이게 이재명 네. 물고 늘어진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치부 기자 생활만 해서 정치 논리로 딱 보면은 야 이거 검찰이 이 이재명 그 치기 쉽지 않겠다. 그 본인이 또 국회의원이라서 이 불체포 특권도 가지고 있고 또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하면 아 이거 야당 탄압이다 하고 막 이 반발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쉽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서 변호사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죠. 검찰도 지금 완전히 독이 올라 있죠. 금수완박 뭐 수사권을 다 뺏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시행령으로 가지고 검수 원복 이렇게 했죠.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이 상황인데 어쨌든 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그것이 계속 이어지니까 좀 강하게 수사를 하고 어떤 정치권 눈치 전혀 안 보고 할 수도 있겠다 싶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예. 이원석, 한동훈이가 누굽니까? 네. 조선 최고의 둘 다 검객 아닙니까? 아, 한동훈이는 외강, 내강. 아 외강도 외강 내강 다 강해. 예, 예. 한동훈이는 예. 날카롭죠. 예. 이원석은 예. 외유, 내강. 외유, 아, 그런가요? 내강. 근데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예. 내강. 아, 내강의 공통점이네. 그러니까 둘 다 이게 최고의 칼잡이입니다. 예. 다 이게 뭐 대통령보다 수사 안 한 사람이 없잖아.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이원석은 박근혜 대통령 수사 직접 했고, 예. 그다음에 한동훈은 이명박 대통령 직접 이명박까지 했잖아. 했죠. 예. 거기에 비하면 이재명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예. 저는 전혀 눈치 안 보고 오히려 이게 더 확실하게 달라진다고요. 그러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할 때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했는데, 저 뒤에 보면 청와대로 막 압수수색도 하려고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민주 당사쯤이야 압수수색 하는 거 뭐 별것도 아니겠네. 예. 제가 너무 이 정치 논리로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재명 관련은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요새 시사, 정치 논평도 많이 하시니까는, 그러면 이재명이 이제 8월 28일 당대표가 되면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막 공격을 할 거예요. 직접. 그러면은 그것을 중간에서 막는 사람이 여당 대표가 나와야 되는데, 뭐 전당대회 언제 하든지 간에 이재명의 최적수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당권 후보자들, 뭐 안철수도 있고 나경원도 있고 뭐 김기현 또 뭐 권성동 뭐 심지어 장제동도 할 수가 장제원도 할 수가 있고 한데 가장 적임자는 누구라고 판단하세요? 뭐 저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윤심이 작용할 걸로 봐요. 아 예. 제 개인적으로는 작용해야죠.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저는 믿어주고 싶어요. 예를 예. 들어 제 개인적으로는 뭐 나경원인데, 예. 근데 윤 대통령이 나경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시키고 다음 교통정리하는 그런 교통정리에서 흔적도 있죠. 예. 안철수를 밀면 예.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뜻에 따라서 안철수를 지지하고, 근데 제가 중요한 기준은 윤심인데, 아 예. 개인적으로 본다면 가장 강한 거는 나경원입니다. 아. 나경원도 이게 상당히 그 그 전투력이 있죠. 강합니다. 전투력이 전투력이 있죠. 있어요. 예. 안철수는 좀 얌전한, 예. 그렇잖아요. 좀 전투력은 안철수는 이제 약해 보이죠. 하려면은 그 친윤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막 몰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나경원이가 전투력이 있는데, 예. 근데 윤 대통령이 나경원을 장관시키고 예. 정리해서 다른 사람을 밀면 예. 뭐 그 사람을 따라가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두 이슈 중에 이재명 편은 여기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이준석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